연력학 5의 5절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100% 열기관을 못 만듭니다. 고온의 열원에서 사이클로 작동하면서 엔진이 일을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효율이 100%죠. Q를 받아가지고 전부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능하려면 저온 열원에서 열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QL만큼을. 그러면은 효율이 100%가 안 되겠죠. 100을 받아서 100을 전부 일을 못하죠. 그러면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높은 효율의 열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카르노 사이클로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무릎의 답은 카르노가 실제로는 만들 수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되는 카르노 엔진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기관과는 달리 카르노 기관은 모든 과정이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동원 압축, 단열 압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은 가역 과정, 실제는 아니죠.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두 개의 가역 등원 과정과 가역 두 개 등원 과정과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 단열 압축 이 모든 과정은 다 가역 과정입니다.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림 1의 상태 1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태 1에서는 온도가 고온의 T1이 TH 고온이고요. 그때의 부피가 V1인 상태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인 가역 등원 팽창입니다. 상태 1에서 T1, V1에서 상태 2, T2, V2 팽창하는 과정입니다. 온도는 동일합니다. 등원이니까. 자, 그런데 이 고온 열원의 온도가 얼마냐면 TH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온도도 TH, 동일한 온도에서는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온도가 고온의 온도가 TH. 예를 들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300K, 600K다. 이런 고온이라면 얘의 온도는 얼마냐면은 599.99999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미소한 차이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러면은 600으로 되겠고 다시 600에서 599로 줄어들면서 팽창을 하고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을 조금 하고 팽창을 조금 하면서 온도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599.99도에서 600도로 올라가면서 다시 팽창하고 가열되고 팽창하고 그런 무수히 많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600K에서 원래가 599.99999 더 할까요? 자, 이 온도를 실제 우리는 몇 도라고 하느냐면 이건 실제로는 우리는 600K라고 하죠. 600K인데 이 온도에서 열이 전달돼 온도 차이 미소하지만 있으니까 실제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역 과정이 이상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작은 열이 전달되겠죠. 그러면은 600 되고 600에서 다시 이제 팽창하면서 온도가 요만큼 떨어지는 거죠. 599.9 다시 떨어지면은 가열되고 무수히 가정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V2까지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가역 과정에서는 TH에서 열을 받아서 TH 유지하면서 이렇게 팽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피스톤의 원래 온도가 TH 빼기 DT 마이너스 0.001인데 자꾸 열이 전달되면 온도가 TH가 되고 다시 팽창하면은 다시
TH-DT가 되고 그럼 다시 또 열이 전달될 수가 있고 팽창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상태 2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 과정을 이상적인 가역적인 등원 팽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실제 사이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상태 1에서 상태인데 어떻게 됐다? 이 과정은 등원 T1은 TH고 T2도 TH인데 부피만 V1에서 V2 압력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가역 단열 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은 전달되지 않고 그냥 주위에 압력이 낮아지면 팽창할 수가 있겠죠.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 단열 팽창에서 더 팽창을 하는 겁니다. V3로 V2에서 V3로 팽창을 하겠죠. 이때는 TH에서부터 온도는 줄어듭니다. 온도 줄어들면서 팽창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역시 가역 팽창하면서 이때 이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온도는 TH에서 TL로 감소하여 주위에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등원 압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온에서 T = TLS 온도는 TL인 상태에서 부피가 V3에서 V4로 압축이 되는 그런 열을 되면서 열저장도 QL에 저온에 열을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역시 가역 등원이다. 아이고 막 가역 등원 어떻게 전달되는 그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등원에서 압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열 전달은 없이 이제 여기 온도가 TH에서 이제 부피가 압축되는 거죠. 압축되면 온도는 늘어나겠죠. V4에서 V1으로 압축이 일어나는 이때는 일을 해줘야 되겠죠. 외부에서 일을 이렇게 해줘야 압축이 됩니다. 일을 외부에서 W2 어떤 일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압축하면은 온도는 올라가겠습니다. 그 과정 열 전달은 없고 단열 압축이 되겠고 이 상태와 딱 반대죠. 단열 팽창은 외부에 팽창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고 얘는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압축 이 상태 4에서 상태 1로 압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피스톤으로 작동하는 카르노의 이상적인 과정을 나타냈지만 전기 원동소에서도 카르노 사이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온 열저장도에서 보일러에서 열을 받았는데 역시 실제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받지만 아주 미소한 차이로 계속 열을 받는 그러한 과정, 즉 보일러의 온도도 TH다. TH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터빈도 이상적으로 일을 하고 응축기에서도 이 온도차가 없이 온도차가 없다는 얘기는 0.0000001도만큼의 온도차로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하는 전기원동소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을. 자, 이와 같이 어찌됐든 사이클로 작동하는 기관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고온의 열원에서 QH를 받았어. 저온의 열원은 QL을 방출하고 일을 하면서 이거는 사이클을 도는 계속 사이클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상 속의 엔진을 카르노 엔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카르노 기관을 방금 설명한 것을 PV 선도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고온에서 등원 과정에서 상태 1에서부터 2까지 팽창, 부피가 늘어났죠. V1이 부피가 여기니까 V1에서 V2로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앞에서 PV 선도의 등원 과정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QH, 열을 고온에서 열을 받는 과정, 이 과정은 당연히 TH가 일정한 T = 일정한데 이건 TH로 일정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역 단열 팽창 하는 과정, 요 과정입니다. S가 일정한 만약 이상기체라면은 이거는 PV의 K가 컨스턴트한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2에서 3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때 W1만큼의 일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고 나머지는 또
또 3에서 4까지는 저온에서 T equal TL로 일정하면서 압축하면서 주위에 열을 QL을 방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4에서 1은 단열인 과정, 열 전달은 없으면서 E를 외부에서 받아서 W2 E를 받아서 압축되는 1의 상태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PV 선도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르노 사이클 선도가 되겠습니다. 카르노가 방금 설명한 카르노 기관의 중요한 사항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상적인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열교환은 고온 및 저온의 열온과 아주 미소한 온도 차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600K나 에서 599.999999999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600K죠. 그래서 외부 열온과 같은 온도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열 전달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실제 온도는 600K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자, 어떤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카르노 기관뿐 아니라 모든 열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QH를 공급했는데 QH를 공급했는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W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보면은 2에서 3 과정에는 W1의 일을 했지만 4에서 1 사이에는 W2만큼의 일을 받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실제 한 일입니다. 이 W는 또는 W net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순일, 한 일 빼기 받은 일. 예를 들면 이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W1 빼기 W2가 되겠죠. 어쨌든 이 W라는 건 순수한 일입니다. net, 실제적으로 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연력학 1법칙을 사이클에서, 이게 왜 사이클이냐면 1에서 출발해서 사이클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효율을 따지니까 사이클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아시나요? 기억 혹시 이렇게 표시됩니다. 인테그랄 델 Q 이퀄 인테그랄 델 W. 바로 클라우지우스 적분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테그랄 델 Q라는 것은 한 번 사이클을 할 때의 Q를 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QH 고온에서 QH를 받죠. QH를 받고 저온에서 QL을 방출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기호는 QH, QL 이런 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열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QL이 바깥으로 100J이 나갔다면 그냥 100J이지 QL은 부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시스템에서는 열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QL. 자, 다시 말하면 이 QL에는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값입니다. 크기입니다. 나간 열의 크기, 양. 마찬가지로 W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이 한 1, 여기 W1이 있네요. W1. 근데 외부에서 받으면 W2만큼 일을 받았으면 빼기 W2. 이 W2는 역시 크기입니다. 일의 크기, 받은 일의 크기. 따라서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Wnet 또는 우리 책에서는 그냥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그냥 W라고 표시했죠. 따라서 이 W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W는 QH 빼기 QL이 되겠죠. 그것을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H분의 QH 빼기 QL 이렇게 돼서 1-QH분의 QL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기관, 엔진의 효율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카르노 기관뿐 아니고 어떤 효율은 기본적으로 정의는 QH분의 W 또는 W넷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즉 효율은 이렇게 정의되고 연력학 1법칙에서 W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W1 빼기 W2 net W는 열적 보면은 QH 빼기 QL이 되겠죠. 대입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고,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이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고온과 저온에서 전달되는 QH와 QL의 비는 무슨 비와 같느냐? 온도의 비와 같습니다. TH분의 TL. 이것은 다음 절 5의 6절에서 과정이 좀 되기 때문에 5의 6절의 보충 강의에서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에서는 QH분의 QL은 TH분의 TL로 나타낼, 물론 이 TH분의 TL은 절대 온도가 당연히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효율이 1-QH분의 QL이니까 1-TH분의 TL, 이거는 1-QH분의 QL인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르노 엔진, 카르노 기관 S의 효율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식이 되겠죠. 뭐 당연히 온도는 아까도 말한 절대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보면은 TH가 높으면 분모가 높을수록 작아지니까 효율이 높아지겠죠. 분자, 저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은 여기 빼기니까 효율은 1에 가깝게 되겠죠. 즉 고온 여론이 높을수록 TL이 낮을수록 이 고온 여론이 높을수록 저온 여론이 낮을수록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에서 고온열의 온도가 600도씨, TH가 이것이 600이고 한 사이클당 고온열원에서 전달된 열이 200kJ이다. QH가 한 사이클당 보면 200kJ이다. 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65, 효율은 0.65다. 한 사이클당 카르노 기관이 한 2를 구하라. W는 그러면서 W는 저온열원에 전달된 열을 구하라. 저온열원에 전달된 열, QL을 구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이 저온열원의 온도가 안 주어져 있네요. 이 저온열원의 온도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첫 번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기관이 한 2를 구하라인데 지금 효율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쉽죠. 효율은 어떻게 된다? 효율은 QH분의 W,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이것이 0.65니까 첫 번째 W는 QH에다 0.65를 곱하면 되네. 0.65 곱하기 QH 200 하면은 답은 쉽게 130 kJ이니까 200kJ니까 kJ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놨습니다. 효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온여론에 대한 저온여론에 전달된 열 QL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앞에서 QH가 주어져 있고요. 200 W가 구했죠. 효율로부터 130 이면은 자 여기서 200 전달되고 여기서 130 전달되면 쉽죠. QL 나머지는 요거 빼기 요거죠. 200 빼기 QL은 QH 빼기 130 하면 70 kJ. 너무 쉽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W는 QH 빼기 QL이므로 식으로 한다. 그림으로 보면 아까 했지만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QL은 QH 빼기 W 70. 그 다음 세 번째, 저온여론의 온도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여론의 온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QH분의 QL이 뭐와 같다? TH분의 TL. 요거 안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다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TL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QL이 70이고 QH가 200인가요? 200은 TH가 얼마인가요? 600도씨인데 600 하면 안 됩니다. 600 플러스 절대온도로 해야 됩니다. 173.15 하면 TL. 이렇게 하면 TL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L을 구해보면은 TL이 323.05 나오네요. 323.05 계산하면 05인데 이거 뭡니까? 절대온도입니다. K는 49.9도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에서 고온열의 온도가 T1K이고 저온열의 온도가 T2K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60%라면 이 T1K 절대 온도입니다. T2K에서 고온의 온도를 2배로 했네요.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얼마인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쉬우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T1, T2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을 카르노 1이라 하면 카르노 1의 효율은 1-T1분의 T2 얼마 T1이 인데 이것이 얼마라? 60%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T와 고온의 온도를 2배로 올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식으로부터 이제 6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T1분의 T2를 곱하면 0.4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카르노 사이클 효율 2는 1-2T1분의 T2니까 1-2분의 1 T1분의 T2는 여기서 0.4를 구하면은 0.8 이렇게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T1이 2배가 되면은 0.6에서 0.8로 효율이 올라간다는 식에서부터 알죠? 1-T1분의 T1-TH분의 아까 설명했죠? 얘가 높을수록 올라가고 얘가 낮을수록 줄어들고 2배가 되었다고 해서 2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0.6에서 0.8로 증가를 했네요. 고온열의 온도가 높을수록 카르노의 기관의 효율은 높아진다. 저온열의 온도가 낮을수록 카르노의 사이를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5의 5절 카르노 사이클과 카르노 기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